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과 공약을 들어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영양군은 인구가 17,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인데요. 하지만 선거 열기는 뜨겁습니다. 이 시간 선거레이더에서는 영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상선 예비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양군수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영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영랑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영양군수 예비 후보에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김상선입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안부를 여쭙기도 참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의 극복은 전 세계에서 이루 역사를 남긴 만큼 잘 하였고, 지금에 있어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일상화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양군민 여러분들의 시름과 고통에는 미치지 못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살피고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영양군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할 기회를 갖고 일할 권한을 갖고 영양군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영양군민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선 예비 후보는 4년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는 어떻게 됐나요? 네, 제가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저는 4년 전에 민선 7기였죠. 민선 7기에 그간 우리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후보를 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양군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왼쪽 가슴에 더불어민주당을 달고 그렇게 출마를 했었습니다. 영양군민 여러분, 견제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 정서에 기대서 큰 노력 없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런 군수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인 선거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약속이 지켜지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패거리 정치 문화로 영양은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아니면 저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영양군민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영양군민들이 민주당에게 그 견제할 힘을 주셔야 그 힘으로 저희가 영양군의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으로 말미암아 영양군 발전은 물론 균형된 행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와는 다른 이 후보 김상선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뽑아주시겠습니까? 예, 아마도 우리 영양군민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의 장점은 젊음으로 바탕으로 한 패기입니다. 그리고 그 패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추진력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영양군은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는 군수마저도 뭔가 의식이 노화된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의 젊은 사고를 바탕으로 영양군민과 우리 영양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영양에 힘을 불어넣는 그런 군수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상대 후보는 지금 경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분 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30년 이상 공직에서 몸담아 오신 분들이고, 저는 이를테면 뼛속까지 농민의 아들이고 저 역시 지금 직업은 농업입니다. 농업인으로서 우리 영양이 살 수 있는 어찌 보면 생활 밀착형 행정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심에 대한 이해가 저는 행정을 했던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폄훼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간 보아오니 농민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농민이 갖고 있는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을 하는 분들께서는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젊음 그리고 저의 패기 이걸 추진력으로 삼아 영양을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젊음이 무기인 농민의 아들 이렇게 요약해봐도 아유, 괜찮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영양군 현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양군이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영양 군민들은 이 시대의 시간보다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시대가 저희보다 우리 영양 그리고 우리 영양군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보다 더 빨리 나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희가 도태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달리 영양군이 도태되고 쇠퇴되는 것을 막았으면 싶은 게 저의 자그마한 바람입니다. 이를테면 현대 사회를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산업과 문화의 접근성을 저는 가장 크게 봅니다. 그러 봐가지고는 그 측면에서는 우리 영양은 아주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영양 국민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통팔달의 어떤 도시와 내륙을 잇는 최소한의 교두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영양은 잘 아시다시피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하물며 4차선 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에게 항상 숙제를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설 군수, 길 군수라고 일컬어지던 별명을 갖고 계시던 군수님 12년 그리고 그 당에서 또다시 당선이 되신 군수 4년 저는 그 분들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지 않아서 안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그들은 그저 뭐 끼리끼리 먹고 서로 잘 살고 그런 뭐 행정이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제가 4년 전에 약속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 하지만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킬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뭐 제 개인의 아픔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4년이 지난 후 다시 우리 영양을 위해서 영양군민, 영양군 수건 사업인 남북구축고속도로 이것을 조기에 건설해내겠다. 이것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영양이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이 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남북구축고속도로 건설을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해결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양의 문제 가운데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공약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저는 제1 공약이 바로 남북 구축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내륙으로 가고 그리고 도시로 이어지는 그 물류의 중심에서 항상 소외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양에서 어디를 가든 간에 생산한 물, 농산물, 기타 등등의 모든 자원들이 움직이는 데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항상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하고 출하를 하니 당연히 저희 영양인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내륙과 도시로 이어지는 우리 영양이 있는 농산물 그것을 손쉽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저의 제1공약입니다. 그리고 제2공약은 영양에는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17,000도 안 되는 상황인데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의료 환경입니다. 그래서 중앙의료원을 제가 건립을 해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공약이고요. 세 번째 공약은 4년 전에도 제가 절실하게 이걸 주장을 했었고 외쳤지만 잘 되지 않았던 농촌 기본소득을 제가 상량화하겠다. 이걸 행정의 어떤 일시적인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 대표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 대표 공약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21 신종 감염병 취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영양군이 차별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데요. 이 차별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이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많고 또 소득이 낮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영양군은 코로나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이건 저희 공약에 들어있는 종합의료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저희 영양군은 치료 가망 사망률이 강남의 3.6배,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소한의 의료와 응급 시스템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유능한 군수가 되더라도 영양군은 앞으로 지금처럼 점차적으로 쇠퇴할 것이고 나중에는 도태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모 타당 후보께서 제가 이 공약을 제시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인근 시군에도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적자가 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하려고 그러냐. 군수가 됐으면 군의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소비하는, 낭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군수, 지자체단체장, 지도자의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극하게 좀 반박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년 전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생명과 어쩌면 건강을 해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의료원이 영양에 종합의료원이 있었다. 영양의는 기껏해봐야 치과라든가 일부 병원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들이 제때에 적재적소에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벗어나서 저희가 안동이라든가 대구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까? 이런 것을 대단히 큰 병원은 아니어도 종합의료원 정도 군에서 얼마간에 수십억 정도의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정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의료원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종합의료원 건립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타당에 벗어나서 절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문제 짚어보면요. 아시다시피 영양군은 직선 도로가 거의 없어서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합니다. 이런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역시 이제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북 구축 고속도로 제가 건설을 공약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게 2009년도에 국토부에 기본계획이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영천을 지나 저희 영양군을 경유해서 양구까지 이르는 309km, 통상 예산으로 그 당시 측정한 예산으로는 5조 1천억이라는 대규모 국제 사업입니다. 이게 이미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부산에서 영천까지는 도로가 이미 결승돼서 개통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물류들이 오가겠지요. 그러나 그 개통 중인 그 부산 영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중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단되어 있느냐? 시작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계획이 있고 시작해 놓은 것 같으면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도 나눠먹기식의 조그마한 토목 사업이나 하려고 군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다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오롯이 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양 군수가 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남북구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추진할 기회와 권한, 거듭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상선 예비후보의 건설에 대한 공약 들어봤습니다. 네, 또 다른 핵심 공약으로 농촌 기본소득 연 200만 원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영양군에서도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이 농민수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예, 농업이란 것은
국방의 버금가는 그런 국가적 산업입니다. 절대로 농업을 홀대하거나 아니면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거나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가적인 산업이고 식량 산업은 우리 생명 산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소리 없이 묵묵히 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 제도를 우리 지자체 단체장이든 국가든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좀 소홀한 게 사실이었죠. 저희 마찬가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지난 대선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 농촌 기복소득 이건 당장 실시해야 되고 앞으로도 상나화해서 쭉 우리 농민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최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하고 기초 복지에 대한 초석이 되는 이런 농촌 기본소득은 저는 연 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당장 제가 군수에 당선이 되면 당장 시행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군수가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군수는 자치단체의 행정수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치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행정을 하고 있지만 정치인에 가깝다. 그래서 행정은 도맡고 있지만은 군수가 아니어도 부군수 내지는 일반 행정에서는 부군수나 실과장급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 30여 년 이상 수십 년간 행정을 해왔던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 행정은 그분들에 맡기고 군수는 저는 가정사라 보면 아버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은 군수가 하는 역할이고 세세하게 돌보고 소위 말하는 뭐 간섭하는 군수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군수로서의 자격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또 일맥 보면은 행정만 하던 분들께서 정치를 하시고 군수를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또 더불어 해봅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이기도 하고 농민이고 생활 밀착형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봤고 그래서 저의 중점은 군정을 보는 중점은 제가 군수가 아닌 국민이라는 생각에서 군정을 펼쳐나가야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지역민과 유권자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뭐 어찌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솔직히 경북에서 그리고 또 영양에서 선거철에만 되면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놈이다. 저에게는 참 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저는 패거리 정치 문화를 이끌어가는 소위 말하는 정치꾼들의 농간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언제 영양에서 민주당이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일을 해보고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는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이익으로 지금까지 영양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영양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놈일지 모르지만 김상선 이놈은 다릅니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정말 일을 시켜본 다음에 판단해서 잘못됐다. 그럴 때는 저에게 아낌없는 비판을 하셔도 저는 감히 달게 받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상선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영양 국민들과 같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